자, 오늘은 아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배워볼까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GPT가 나오고 벌써 꽤 오랜 시간이 지났죠? 거의 이제 2년 가까이 됐는데 어, 여러분들 이제 많이 사용한 거 거의 1년 정도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이 떠들썩하고 직장이 없어진다고 한 게 이제 1년이 되었죠. 자, 근데 이제 남들은 회사들은 이렇게 GPT 이용해서 직원을 채용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잘 쓴다는데 여러분들은 생각보다 이 GPT를 잘 못 쓰죠. 쓰는 법도 잘 모르겠고 해도 뭐 이 엉뚱한 대답만 내놓고 자, 그런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까 합니다. 일단은 이제 간단하게 LLM이 무엇인지 좀 간단히 보면 지금 이렇게 챗 GPT는 이제 GPT 이렇게 검색하면 되죠. 그러면 이제 메뉴에 보이는 이 챗 GPT라고 나오는 요 GPT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채팅창이 뜹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요 챗이라고 써져 있는 요 GPT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명령을 하게 되면 그 명령을 여기서 GPT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듣고 본인이 학습하고 있는 내용들을 본인이 어떤 것들을 이렇게 학습하고 있을 거예요. 그것들 중에서 제일 괜찮은 내용들을 조합해서 결과를 내놓는 자, 그런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GPT가 될 거예요. 뭐 가령 제가 예를 들어서 오늘 주식 현황이 궁금하다. 그러면 오늘 주식은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GPT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외부에 있는 지식 같은 것들을 검색을 해서 이렇게 내용을 만들어서 내어놓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정답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왜 그런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볼까 하는 겁니다. 일단 이제 굉장히 이제 길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한국 주식이 궁금했는데 일단 미국 글로벌 시장 또 얘기를 하고 있고요. 변동성 얘기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코스피는 직전 거래일이 상승으로 마감했대요죠.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지금 보면 이렇게 출처가 나오고 있죠? 출처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AI가 본인들이 학습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의 바깥쪽에 있는 내용 우리가 이제 RAG, RAP 이렇게 부르는 건데 자, 외부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참조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참조해서 가져오기 시작한 게 그렇게 크게 오래되지 않았죠. 제 기억으로는 한 7개월, 8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이전까지는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환각현상이라는 게 있었어요. 환각현상. 그게 뭐였냐면 제가 이제 세종대왕에 대해서 굉장히 유명한 내용인데 세종대왕이 맥북을 던진 이유 그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설명해줘 그러면 여기서 막 이야기를 지어내죠. 실제 사실이 아닌데 세종대왕이 마치 맥북을 진짜 던진 것처럼 역사적 사실이 있었던 것처럼 설명을 하는데 여러 환각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 외부에 있는 내용을 참조하면서 많이 줄어들었어요. 자, 그래서 자,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고 왜 외부 내용을 참조하면 이런 것들이 줄어들고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질문을 할 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대요. 자, 그 나은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또는 이제 요걸 질문할 때 우리가 컨텍스트라는 것으로 추가 정보를 줄 수 있는데 그 추가 정보를 조금 더 다듬는 컨텍스트 엔지니어링 근데 보통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을 포함하고 있기도 하고 두 개를 뭐 크게 다르게 보진 않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좀 배워볼까 하는 겁니다. 제가 문서를 좀 만들었어요. 저기 구글에 검색창에 치면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는 여기 1번 와볼게요. 1번. 자, 우리가 LMM에 대해서 이해하시려면 LMM에 대해서 이해하시려면 역사에 대해서 좀 아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역사에 대해서 좀 간단히 얘기하고 갈게요. 자, 우리 이 LMM이라고 하는 거는 무엇이냐면 라지 랭귀지 모델.
요 라지 랭귀지 모델의 준말이 LLM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LLM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을 지시를 하게 되면 그 지시한 내용을 분석해서 본인이 학습하고 있는 데이터들을 다시 거기서 추려내가지고 내놓는 것을 우리가 LMM이라고 불러요. LMM. 조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컴퓨터가 언어를 바라보는 방식, 요것을 바꿈으로써 LMM이 등장했다. 이런 내용이고요. 자,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여주는 과정이 요 밑에 있는 내용이 될 거예요. 제가 이제 한번 짜봤고요. 자, 간단하게 밑에 내용들을 좀 요약해서 보자면 처음에는 언어를 무엇으로 봤냐면 규칙으로 보았어요. 자, 규칙. 자, 규칙으로 봤다는 건 뭐냐면 프로그래밍 대상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사과라는 단어가 있어요. 사과. 그러면 이제 사과 뒤에 여러 가지 문장들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프로그래밍으로 사과 뒤쪽에는 맛있다, 그죠? 붉다, 뭐 이런 등의 여러 가지 단어들을 이 다음에 오는 단어로 지정해 놓고 이 중에서 하나를 뽑는 거죠. 그냥 뽑는 거. 예를 들어 앞에 철수라는 단어가 있다. 그러면 철수가, 그죠? 그러면 사과를 먹는다. 자, 이런 식의 무언가 코딩으로 이 다음에 있는 단어를 추측하는 거죠. 자, 이렇게 어떻게 해요? 규칙으로 본 거예요. 규칙.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가 이렇게 프로그래밍으로 if문이나 반복문 같은 걸 써가지고 철수가 사과를 먹는다라고 내놓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걸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을까? 모든 단어들마다 규칙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거를 프로그래머가 직접 짜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로그래밍 만들려고 그러면? 못하겠죠? 이 단어에 대한, 이 문장에 대한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규칙을 만든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프로그래머가 직접 그것들을 다 짜는 것도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확률로 보기로 한 거예요. 확률. 사과 앞 뒤에 어떤 단어가 올 수 있는지 확률을 정한 거예요. 사과 앞에는 뭐 붉다, 맛있다, 과일이다 같은 수없이 많은 단어들이 있는데 이 단어들한테 확률을 준 거예요. 너는 0.7%네, 너는 0.6%네. 자, 이런 식으로 확률로 본 거죠. 그래서 사과 뒤쪽에 올 수 있는 가장 좋은 확률에 있는 단어를 골라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결과를 내놓는, 자, 이런 식의 방법을 생각을 했어요. 자, 이게 두 번째고요. 두 번째. 자, 이렇게 했더니 좋은 게 뭐예요? 우리가 직접 프로그래밍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개발자가 직접 프로그래밍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제가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개발자가 직접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면 큰 문제가 하나 생기는 게 뭐냐면 개발자의 인식이 요 문장에 개입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개발자가 사과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해. 그럼 이 사과에 대해서 프로그래머 가지고 있는 인식이 문장에 반영이 되겠죠. 또는 내가 사과를 굉장히 싫어해. 그러면 싫어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반영이 될 수 있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 방대한 데이터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사과에 대한 수없이 많은 단어들을 학습을 시켜요. 학습을 시키는데 이 사과 앞뒤에 나오는 단어들, 그죠? 앞뒤에 나오는 단어들한테 확률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 확률에 맞춰서 문장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생각을 한 거죠. 이렇게 하면 개발자의 그런 인식 같은 것들이 반영되지 않고 직접 개발자가 무언가 프로그래밍 할 필요 없고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게 된 게 이제 그 다음 단계. 자, 또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확률은 확률인데 벡터 공간이라는 걸 만들어서 벡터 공간, 이런 공간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사과라는 점을 하나 찍어요. 그리고 자, 사과랑 가까운 단어들한테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배치를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요 주변에 바나나도 있고요.
이 주변에는 뭐 파인애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이렇게 배치를 시켜서 누구를 이 친구 있는 주변에 있는 단어들을 골라서 내는 거죠. 요게 LMM이 선택한 방법이에요. 숫자를 어떻게 해요? 벡터 공간에다가 두고 이 친구들을 고르는 거예요. 지금은 요 차원이 저는 이렇게 1차원, 2차원, 3차원 이렇게 했는데 1000차원이 넘는데요. 1000차원. 그래서 이렇게 이 단어들을 주변에 배치를 시켜서 배치된 단어들의 확률을 계산해서 내놓는 거예요. 자, 근데 이 확률을 계산할 때도 단순히 이렇게 가까이 있는 걸 내놓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경망이라는 게 나와요. 신경망. 자, 우리가 신경망을 이렇게 그냥 이제 인터넷에 검색해 볼게요. 자, 이렇게 보이는 게 우리가 신경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뇌 속에 있는 뉴런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이 뉴런에서 데이터를 이렇게 전송을 하잖아요. 현재 이렇게 전송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모습을 보니까 이거 괜찮은데 해서 지금 우리가 보는 이런 모양. 자, 신경망을 따라서 데이터를 어떻게 추론하게 될 건지를 정한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자, 내가 이제 사과라는 걸로 이 사과로 어떤 단어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아까 봤던 이 사과 주변에 있는 여러 차원에 있는 데이터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을 해요. 여기에 뭐 빨갛다, 맛있다, 뭐 과일이다,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이 친구들한테 다 뭐가 있다 그랬어요? 번호가 있어요. 벡터의 번호.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친구를 차원에 있는 너는 0,7이야. 0,7,8이야. 이런 식의 뭐예요? 좌표가 있는 거예요. 이 친구들도 다 뭐예요? 좌표가 있어요. 좌표가. 근데 좌표들 중에서 제일 가까운 좌표들만 골라서 우리가 이제 가중치를 더한다 그래요. 자, 이 친구들한테 가중치를 더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단어를 고른다거나 아니면 이것이 무엇이다 라고 해서 결과를 내놓게 하는 것이 요게 순환 신경망 이렇게 불러요. 자, 가중치도 하고 다시 역전파도 하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까지 공부하실 필요는 없고 자,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LMM은 어떤 것을 추론할 때 확률적으로 무언가를 하는구나. 내 주변에 가장 가까운 단어, 나랑 가장 가까우게 배치된 벡터에 있는 단어들을 추측해서 내놓는구나. 자, 이런 것들을 이해하라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어요. 자, 다시 와서 자,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단어들을 어떻게 해요? 벡터 공간에 두고 그것을 계산해서 대상으로 바꾸고 있고요. 그래서 문장 전체를 동시에 계산하는 구조로 바뀌게 된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한 역사를 이해하고 나면 그래서 LLM이 환각현상이라는 게 생기는구나. 자, 아까 제가 환각현상이 뭐라고 했죠? 그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 쉽게 얘기하면 거짓말. 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자, LMM은 여러분들한테 사실을 말하고 있나요? 아니면 무언가의 확률적인 또는 벡터에 가까운 단어를 골라서 주고 있는 건가요? 그 벡터에 가까운 단어를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문제가 환각현상이 돼요. 자, 그래서 이 환각현상을 없애려면 어떤 방법을 쓰면 좋을까? 아까 제가 얘기했죠? 외부에 있는 데이터들을 가져와서 그 데이터로 우리가 짜맞추게 되면 외부에 있는 데이터는 뭐예요? 뉴스나 또는 공신력 있는 내용들이죠. 이런 것들로 해결하면 환각현상이 줄어들게 되겠죠. 자,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조금 더 역사를 보자면 자, 여기 ELIZA 자, 이렇게 써져 있는 게 있어요. 자, 이 친구가 아까 얘기했던 모든 규칙을 프로그래밍 하는 거예요. 자, 모든 규칙을 프로그래밍. 자, 여기 한번 읽어보죠. 시스템은 사람이 직접 문장 규칙을 만들어 주었대요.
그죠? 프로그램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배고파라는 것이 들어오면 밥을 드셨나요? 라고 물어보도록 하는 거죠. 이것은 뭐예요? 프로그래밍이에요. 자, 제일 처음에 제가 이제 거의 뭐 10년 전쯤이죠. 10년 전쯤. 그때 이제 자동으로 그 채팅창, 그러니까 뭐 상담을 해주는 채팅창을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상담 채팅창. 자, 이때는 어떤 내용이 들어오면 내가 프로그래밍으로 이 내용을 분석을 해서 이 내용에 맞는 대답을 이렇게 내놓게 해놨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왜냐하면 여기 있는 질문하는 내용을 어떻게 제가 다 추측을 해서 거기에 대한 답을 내놓겠어요. 근데 사실 어느 정도 가능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상담 채팅을 하는 거는 홈페이지에 대한 문의잖아요. 홈페이지에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다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가능해요. 가능하지만 뭐 여기서 어떤 질문을 할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자,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뭐냐? 개발자 노동력에 의해서 이 성능이 올라간다. 시스템의 능력은 무엇에 의해서? 개발자의 노동력에 비례해서. 자, 방금 이제 학습 방법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고요. 내가 이제 프로그래밍을 해서 배고파하면 밥을 드셨나요? 출력하도록 우리가 규칙을 정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한계는 뭐냐면 이 문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냥 어떤 문장이 오거나 어떤 단어가 오면 어떤 결과를 내놓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표현이 좀만 달라도 실패할 수 있어요. 배고프다와 배고파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배고프다만 질문해야 되는데 배고파요가 오면 처리를 못 하는 거야. 여기에 대해서 이제 프로그래밍이 안 돼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실패할 수 있죠. 그리고 규칙이 많아지고 프로그래밍이 무거워지겠죠. 자, 그 다음에 나오게 된 게 이 규칙이 아니라 확률로 보는 거예요. 확률. 자, 나는 밥을 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 중에 제일 많은 확률을 가지고 있는 단어를 추측해서 내놓는 거. 먹었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확률로 보게 되는 것이 확률 기반 모델이 됩니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조금만 더 보고 갈게요. 잠만. 자, 확률 기반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데이터가 많을수록 성능이 좋아진다가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어떤 단어를 내놨을 때 그 다음에 오는 단어에 대한 확률. 이 확률은 데이터가 많을수록 정확도가 올라가는 거죠. 자, 이때 처음으로 등장한 개념이 될 거예요. 자, 넘어가도록 하죠.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이제 확률 계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제일 대표적으로 이제 나오는 기술이 N그램이라고 하는 기술이에요. N그램. 단어의 N개의 단어를 기반으로 단어를 예측했다라고 해서 N그램.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요거를 제가 이렇게 기술 설명까지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뭐 여러분들 중에 누구는 이제 빅데이터 분석 기사라든가 또 인공지능 관련돼서 일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H&M이라고 하는 기술도 있어요. 이건 이제 전이 과정에 대한 모델링이 있네요. 어떤 단어가 어떤 단어로 전이 되는지에 대한 얘기. 자, 이 친구의 한계가 있어요. 문장이 긴 것은 해결하지 못하고, 그죠? 의미를 알지는 못하는 거죠. 이게 과일인지 무엇인지는 모르고 그냥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랑 미안함의 사과를 구분을 못하는 거야. 사과랑 미안함의 사과를 구분 못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죠. 자, 이제 여기서 각자 이제 급격하게 변하는데 2010년도에 제 기억으로 이제 구글에서 처음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이때 이제 신경망과 딥러닝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자, 신경망과 딥러닝. 그렇게 막 엄청 오래되진 않았죠. 우리가 이제 26년이니까.
이때 이제 우리가 이거를 제대로 사용할 거라는 믿음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 당시에 이 기술이 나오고 제일 먼저 나온 게 뭐냐면 이미지 분석 기술이었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단어 관련돼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 요렇게 생긴 이미지를 줘요. 컴퓨터한테. 그러면 이거는 숫자 6이야. 자, 이렇게 뭐예요? 판단하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자, 이렇게 생긴 거 줬어요. 자, 이거는 6일까요? 0일까요? 파악하기 어렵죠? 자, 이때 이 친구도 똑같이 아까 단어와 단어한테 벡터를 준 것처럼 이 친구도 여러 가지 벡터, 이 주변에 수없이 많은 숫자의 벡터를 두고 제일 가까운 정답인 6을 뽑아내는, 그죠? 또는 0일 수도 있긴 하지만 자, 이렇게 조금 더 뺐기 때문에 6을 뽑아내는, 자,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게 되는 것이 이런 거라서 처음에는 이제 요 신경망 딥러닝으로 제일 처음 나온 게 이미지 분석.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처음에 엄청 열광했던 게 뭐냐면 고양이 사진을 보고 이게 강아지냐 고양이냐 누가 더 분석 많이 잘하냐 뭐 이런 얘기를 나왔죠. 이런 것도 신경망 딥러닝에서 나온 거고요. 뭐 예전에 삼성에서 AI가 나왔는데 삼성 AI가 이런 거 잘 분석하더라 뭐 이런 게 나왔었죠. 자, 이런 걸로 이제 또 나오게 된 게 여러분들이 이미지 검색을 할 수 있게 되었죠. 이미지 검색. 자, 다시 한번 이제 넘어가 보죠. 자, 제가 좀 TMI가 좀 길었는데. 자, 여튼 우리가 어떻게 하냐? 언어를 숫자로 치환하는 거예요. 아까 이미지도 똑같이 숫자로 치환하듯이. 자, 그래서 이제 왜 숫자로 치환하냐면 컴퓨터가 문자를 못 이해하니까죠. 못 이해. 자, 그래서 자, 숫자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안녕이라는 단어가 있다. 얘는 7번인 거예요. 7번. 또는 얘가 8번인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라벨링 하는 거 배웠죠? 이런 걸 라벨링 하는 거 뭐라고 부르죠? A가 뭐다? 65번이다. 이거 뭐죠? 인코딩이라 부르잖아요. 인코딩. 그죠? 이런 걸 우리가 라벨링이라 하는 거죠. 그죠? 라벨링. 자, 그런데 이제 단순히 7번, 8번 이런 게 아니라 벡터 안에 공간을 두고 여러 차원인 거예요. 자, 이때 이 차원을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도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뭐 인사, 그다음 뭐 친근, 그다음에 뭐 긍정 이런 식의 벡터를 주고 이 안녕이라는 말은 여기에 어떤 위치에 있냐 인 거예요. 이 벡터라는 것보다 대단한 게 아니라 이 안녕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에 대한 거예요. 자, 한 뭐 이 정도 되는 위치에 있어. 그럼 예를 들어서 잘 가라는 말이 있어. 잘 가. 잘 가는 좀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좀 뭔가 부정적일 수 있죠? 그럼 안녕보다 뭐예요? 좀 더 부정적으로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차원을 표현하는 거예요. 차원을. 그래서 이 벡터라고 하는 거는 대단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단어의 어떤 위치를 정하는 거죠. 어떤 위치를 정하고 이 위치들 간의 거리로 우리가 이 단어가 무엇인지 파악하게 하는 것이 벡터로 언어를 표현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때 차원이라는 거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였죠. 자, 그럼 이 차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단어를 분석하는 방법이 좋을까요? 적은 게 좋을까요? 자, 여러분들 안녕이란 말을 요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나요? 없죠. 차원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안녕에 대한 의미가 더 깊어지겠죠. 그래서 아까 했듯이 요즘은 1000차원이 넘어간다 라고 한 말이 그런 뜻이에요. 이 단어가 품고 있는 뜻이 1000개가 넘어간다는 거죠.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벡터를 변환하고 가중치와 곱셈 및 함산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단어들한테 이제 신경망이 이렇게 보낼 때 이 단어가 내가 원하는 단어인지에 대해서 가중치를 주는 거예요. 가중치. 그래서 곱하기 합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출력 확률을 계산하고 정답 및 비교를 하고 오차를 줄이도록 가중치를 수정하고 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자, 이때 수정하는 것을 우리가 역전파라고도 부르고요. 자, 이때 쓰이는 기술이 RNN 또는 LSTM 이렇게 얘기하고요. RNN, LSTM. 자, 이때까지는 우리가 이제 LNM에 대한 뭔가 기초 단서에 불과했어요. 제가 요거 나오고 나서 바로 LNM이 나왔다고는 안 했죠. 이거 나오고 제일 처음 나온 게 이미지 분석 이런 거였고요.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트랜스포머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 트랜스포머는요, 이 LNM에다가 엄청나게 수없이 많은 단어들을 학습을 시켰더니 알아서 AI가 번역도 하고 문장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방금 했던 이 LLM을 이용해서 자, 엄청나게 많은 단어들을 했더니 알아서 번역도 하고 그 다음에 단어도 만들어내고 하더라. 그래서 여기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대량 텍스트를 입력한다는 거예요. 자, 트랜스포머더 본질은 뭐예요? 예측과 가까움. 예측. 자, 이 트랜스포머에서 또 중요한 기능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LLM이, 이렇게 얘기하자. 자, AI가 영어를 잘하게 하고 싶어. 그래서 영어를 막 학습을 시켰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영어를 배우고, 한글을 배우고 중국어를 배운 AI가 영어를 더 잘하는 거예요. 영어를 더 잘해. 이 트랜스포머에서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이 AI가 하나의 형식만 배우는 게 아니라 영어도 배우고 한국어도 배우고 중국어도 배우고 또는 이미지도 배우고 이미지 생성도 배우고 이렇게 했더니 얘가 더 똑똑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얘한테 이런 여러 가지 형식의 데이터들을 학습시켰더니 갑자기 영어를 한국어로 내놓고 한국어를 영어로 내놓고 영어를 중국어로 내놓고 이런 식으로 번역도 잘하게 되고 그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트랜스포머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많이 학습을 하더라. 자, 그래서 이제 이 트랜스포머로 나오게 된 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GPT-1, GPT-2, GPT-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LLM의 가장 시초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가장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이 LLM, GPT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실을 내놓는 게 아니에요. 물론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게 5.1 또는 5.2 이런 걸 쓰고 있죠. GPT 5.1. 자, 이 친구들은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해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자꾸 환각 현상이 많이 나고 이상한 대답을 많이 하는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많이 해결을 해놨기 때문에 사실에 가까운 답을 내놓도록 많이 바뀌어 있어요. 많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제가 우리 오성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너무 깊이 있게 배울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LLM이라는 게 계속 발전을 하고 있는데 인간이 원하는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깊이 있게 질문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형식에 맞춰서 질문을 하면 여기 LLM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알아서 해결이 되고 나중에는 좋은 대답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어느 정도는 너무 깊이 있게 하지 말라고 한 것도 있고요. 근데 일단 중요한 거는 내가 이제 잘못된 질문을 내놓게 되면 왜 그게 잘못된 건지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수업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습니다. 좀 길게 했으니까 쉬었다가 40분에 오도록 할게요.